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제5부 선창. 이쯤 되고 보면 죽으나 사나 맞닥뜨리는 길밖에는 없었다. 주막 앞에 세워둔 곡식을 가득 실은 마바리 때문에 도망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대부리는 어둠 속으로 얼핏 짝귀를 보았다. 맞닥뜨리자는 눈빛과 함께 고개를 까딱해 보이자 눈치 빠른 짝귀도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다. 순간 대부리와 짝귀는 간일발의 여유도 없이 각기 그들 앞에 바짝 나와 서 있는 사내들의 눈퉁이를 힘껏 후려쳤다. 두 사람의 입에서 거의 동시에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다. 대부리와 짝귀는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눈퉁이를 맞고 허리를 구부리는 사내의 등떨미를 잡아 나무단 팽개치듯 하였다. 두 사람이 마당 가운데 흙바탕 위에 나둥그러졌다. 그제야 그들을 에워싸고 있던 남은 네 사람이 순식간에 허를 찔렸다 싶어 한 발짝씩 뒤로 물러섰다가는 다시 우르르 달려들었다. 겁많은 덥석부리 장서방은 이미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다. 남은 네 사내들은 둘씩 짝을 지어 대부리와 짝귀에게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어두운 허공에 주먹이 날고 퍽퍽 발길질하는 소리가 둔탁하게 들렸다. 대부리는 한꺼번에 두 사내를 당해내느라 정신이 없었다. 한 놈의 주먹을 막아내면 순식간에 또 한 놈의 발길이 날아왔다. 대부리와 짝귀는 응신청 안에서도 힘꼴게나 쓰는 편이었으나 그들을 막아선 사내들도 보통 내기는 아닌 듯 싶었다. 대부리는 거의 동시에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며 그들에게 달라붙은 두 사내들을 한쪽으로 몰고 갔다. 한꺼번에 둘을 동시에 처치할 수는 없는지라 우선 발길질을 잘하는 키가 큰 놈부터 숨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눈퉁이나 허구리 한 대쯤 얻어맞을 것을 각오하고 발길질 잘하는 놈 쪽으로 바짝 다가섰다. 대부리가 노렸던 대로 놈의 발길이 어둠을 가르고 휙 날아왔다. 순간 대부리는 상반신을 재빨리 옆으로 피하여 손으로 놈의 발목을 잡았다. 그가 놈의 발목을 잡는 순간 다른 한 놈이 주먹에 눈퉁이를 때렸다. 눈에서 번개가 치면서 숨이 뚝 끊어지는 것 같았으나 대부리는 정신을 놓지 않고 발목을 잡은 팔에 혼신의 힘을 모아 뒤로 휙 잡아챘다. 발길질하던 놈이 쿵 넘어졌다. 대부리는 그제야 발목을 놓고 땅바닥에 벌렁 넘어진 놈의 허구리를 힘껏 걷어찼다. 놈은 어이쿠 비명을 지르며 두더지의 발톱에 찢긴 지렁이처럼 심하게 꿈틀거렸다. 대부리는 다시 다른 한 놈을 처치하려고 재빨리 몸을 돌렸다. 그때 실팍한 작대기가 그의 왼쪽 옆구리에 칼날처럼 예리하게 찔러왔다. 순간 대부리는 헉 하는 외마디 소리와 함께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뒤이어 순식간에 도리깨질 해대듯 작대기가 그의 어깨와 목덜미, 등짝에 소나기처럼 쏟아졌다. 대부리는 비그르르 넘어지고 말았다. 그는 깜빡 정신을 놓고 말았다. 대부리가 정신을 수습한 것은 한참 뒤였다.
눈을 떠보니 덥석부리 장서방의 얼굴이 보였다. 주모가 등불을 켜들고 서 있는 모습도 보였다. 그의 옆에는 짝귀가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어 두 팔로 땅을 짚으며 일어서려고 하였다. 대불이 괜찮은가? 짝귀가 일어서려다 말고 바그르르 다시 넘어지더니 네 발로 기어 대불이 가까이로 와서 탈진한 목소리로 물었다. 난 괜찮소. 성님은 어떠시오? 대불이는 있는 힘을 다해 말했다. 옆구리가 결려 말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잠시 후에 대불이와 짝귀는 마바리꾼 장서방의 부축을 받으며 술청의 평상에 올라 앉을 수 있었다. 대불이는 왼쪽 허구리가 뻑뻑하고 숨을 쉴 때마다 저려왔다. 도대체 그놈들이 못하는 놈들인지 아시오? 짝귀는 보기 흉하게 부어오른 눈퉁이를 만지작거리며 분을 참지 못해 주막 주인을 향해 쏘아붙이듯 물었다. 주막 바깥 주인과 주모는 대부리와 짝귀가 그리 된 것이 마치 자기들 잘못이라도 되는 것처럼 허리를 못 펴고 덤벙거리며 안절부절 못하였다. 아침나절에 무슨 일이 없었소? 주모가 짝귀의 피 묻은 얼굴을 닦기 위해 수건에 물을 적셔 가지고 와선 말했다. 아침나절에 당한 그놈이? 그제야 대부리는 홀맺힌 생각에 실마리가 풀리는 듯 싶었다. 그러니까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행패를 부린 건 바로 다름 아닌 권만길래 미곡상 오서방의 짓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살할 놈. 대부리는 이를 갈아붙였다. 그래, 주모는 그놈들이 어디 사는 것들인지 모르?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을지요. 주모는 알고 있으면서도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하기야 그들이 어디에 사는 놈들인가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서방만 찾아낸다면 수월하게 그들도 만날 수 있을 것이 분명했다. 대부리가 가까스로 평상에 걸터 앉아 등불을 가까이 대고 짝귀의 피 묻은 얼굴을 물에 적신 수건으로 닦아내고 있는데 마바리꾼 장서방이 잠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후둑후둑 모두뛰을 하며 소리를 질러댔다. 마바리가 없어졌어! 마바리가 없어졌다니까! 장서방은 숨 너가는 목소리로 말하며 주막 앞을 반다름으로 서성댔다. 대부리는 필시 조금 전 행패를 부렸던 놈들이 마바리까지 끌고 가버렸을 것이라고 어림하였다. 장서방은 어디 있었기에 마바리가 없어진 것도 몰랐단 말이오. 짝귀가 얼굴 위에 물수건을 팽개치듯 하며 언성을 높였다. 뒷간에 숨어 있었는디. 장서방은 우는 목소리로 말했다. 뒷간에 숨어 있었기로서니 마바리 끌고 가는 소리도 못 들었단 말이오. 짝귀는 쩔뚝거리며 마당으로 내려서더니 어둠이 덮인 주막 앞을 두렷두렷 살펴보았다. 낭패로구만. 대부리는 마바리가 없어졌다는 말에 허구리의 통증도 잠시 잊었다. 곡식을 가득 실은 마바리를 잃어버렸다면 실로 이만저만한 낭패가 아니었다. 한데도 영감이 용서해 줄 리가 만무했다. 그들은 필시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며 그동안 일한 품삯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아이고, 이 일을 어쩌면 좋은가. 주막 앞을 둘러보고 온 짝귀가 쩔뚝거리고 평상 쪽으로 걸어오며 걱정을 했다. 찾아야지요. 대부리는 손으로 옆구리를 짚고 일어섰다. 창자가 당기면서 숨이 막혔다.
찾다니 어떻게 찾는단 말이여. 짝귀는 맥없이 평상에 주저앉아 버렸다. 성님, 시방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오. 자, 서두릅시다. 대부리는 여전히 왼손으로 옆구리를 짚으며 마당으로 내려섰다.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대부리가 당장 마바리를 찾으러 가자는 말에 짝귀와 장서방은 물론 주막집 내외까지도 놀랐다. 제정신이 아닌 바에야 이 밤중에 성한 몸도 아닌데 어떻게 마바리를 찾아오겠다는 것인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이 대부리, 오늘 밤은 몸조리를 좀 하고 날이 밝거든 마바리를 찾든지 말든지 하세. 이 밤중에 성한 몸도 아닌데 어디로 마바리를 찾으러 가겠다는 긴가. 짝귀가 쩔뚝거리며 대부리에게로 가까이 가서 팔을 붙잡았다. 그렇게 하시오 손님. 그 몸으로는 아무데도 못 가십니다. 그 왈패들이 이 근방에 있지도 않을 텐디. 주모까지도 마당으로 뛰어나오며 말했다. 그렇다면 짝귀 성님은 여기 계십시오. 내가 장서방하고 댕겨올 테니까. 대부리가 짝귀의 손을 뿌리치다시피 하며 말했다. 이 밤중에? 나도 안 갈라요. 장서방도 안 가겠다면 나 혼자 갈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시오. 대부리는 실팍한 작대기를 하나 찾아들고 어둠 속을 휘저으며 주막에서 나갔다. 대부리 혼자서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 주막집 내외가 빨리 붙들지 않고 뭐 하는 거냐고 짝귀와 장서방을 향해 말했으나 짝귀는 그대로 말뚝처럼 달싹 않고 서 있기만 하였다. 그는 대부리가 말린다고 해서 들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터이라 더 이상 붙잡지 않았다. 할 수 없소. 장서방, 우리도 함께 갑시다. 짝귀가 장서방의 등을 가볍게 툭 쳤다. 아무래도 대부리 혼자 떠나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였다. 이 밤중에? 겁 많은 장서방은 마발이고 뭐고 다 귀찮다는 말투였다. 하는 수 없소. 자, 뒤따라 갑시다. 참, 혹시 그 왈패들이 오늘 밤 묵을 만한 곳이 어디쯤인지 아시오? 짐작이 가는 데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오. 짝귀가 주막의 바깥주인을 향해 물었다. 마바리를 찾기 위해 무턱대고 어디까지나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아이고, 글쎄우시다. 여기서 떠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멀리는 가지 못했을 거외다. 미상 오생원이 초평에 머무르고 있다니까 아매도. 주막 바깥 주인이 말한 대로 짝귀의 생각에도 그들이 초평의 어느 주막에 머무르고 있을 듯 싶었다. 아마 지금쯤 기분이 좋은 김에 술을 퍼마시고 골아 떨어져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자, 서둘러 갑시다. 짝귀도 작대기를 찾아 집으며 주막을 나섰다. 짝귀와 장서방은 걸음을 빨리하여 이내 대부리를 따라잡았다. 대부리는 짝귀와 장서방이 그를 뒤따라올 줄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없이 그냥 어둠 속을 휘적휘적 걸었다. 대부리, 도대체 어디까지 가겠다는 겐가? 짝귀가 쩔뚝거리며 대부리의 옆으로 바짝 다가서며 물었다. 그놈들은 피시 초평에서 술을 퍼마시고 있었겠니다요. 짝귀는 대부리의 말에 혼자 빙긋이 웃음을 떠올리며 자네가 그것을 어찌하는가? 하고 뚜벅 물었다. 짝귀의 묻는 말에 대부리는 어둠 속에서 빙긋이 웃었다. 그는 짝귀와 장서방이 그를 뒤따라와 준 것이 고마웠던 것이다. 그것도 몰라갖고 어찌 마바리를 찾아오겠다고 나서겠소? 원참. 그래, 우리가 따라가지 않았어도 자네 혼자 마바리를 찾아올 자신이 있는감?
짝귀가 다시 물었다. 택도 없어요. 더구나 나는 말을 몰 줄도 모르거든요. 허허 이 사람. 그러고선 어찌 자네 혼자 나서? 뒤따라오실 줄 알았지요. 장서방 안 되겠수다. 우리는 다시 돌아갑시다. 이러고 보니까 저 사람이 우리 마음속을 손금 들여다보듯 했고만 그려. 짝귀의 말에 대부리도 장서방도 함께 웃었다. 웃다가 대부리는 다시 옆구리가 뻐근해 왔기 때문에 잠시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숨을 조절했다. 낮에는 햇빛 때문에 추운 줄 몰랐었는데 밤이 되자 으스스 한기가 몸을 죄어왔다. 무당이 쾌자자락 나풀대며 휘두르는 언월도 같은 초승달이 서쪽 하늘에 비껴 떠 있을 뿐 밤은 찬 기운과 함께 으스스하게 어두웠다. 그들은 황토길 언덕바지를 내려와 미루나무들이 듬성듬성 줄지어 선 방천길을 따라 내려갔다. 눈앞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둠 속이라 길을 잘못 들까 걱정이었으나 장서방이 초평 가는 길이라면 눈 감고도 찾아갈 수가 있다고 하면서 앞장을 서주었기에 비로소 마음을 놓았다. 오소리처럼 겁이 많아 한사코 뒷전에만 붙던 장서방은 대부리와 짝귀가 차츰 기력을 회복하는 듯해 서슴없이 앞을 섰다. 그들은 초평을 서너 마장쯤 앞둔 갈림길의 조그마한 마을 앞 주막에 들러서 잠시 숨을 돌렸다. 주막이라기보다는 길손이 잠시 담뱃불을 붙이고 쉬어가는 길목에 지나지 않는 산막 같은 집이었다. 그들은 삐걱거리는 마루에 걸터앉아 더운 밥에 탁배기를 한 사발씩 마셨다. 빈 속에 음식과 술이 들어가자 다시 기운이 되살아나는지 오리정 조막에서는 한사코 미적거렸던 짝귀가 빨리 가자고 성화였다. 서둘러 갈 필요 없습니다요. 마음 툭 놓고 싸묵싸묵 갑시다. 대부리는 담배에 불을 붙여 물며 느긋해 있었다. 그는 이제 작대기에 맞고 발길에 챈 왼쪽 허구리의 통증도 참을 만한지 숨을 죽이거나 얼굴을 찡등거리지도 않고 큰 소리를 치기까지 하였다. 주모, 미상 오서방이 어디에 묵고 있는지 아시오? 대부리는 담배 연기를 날리며 늙은 주모에게 물었다. 제물포에서 오신 오생원 말이오? 주모가 반문을 했다. 그렇수다. 그 양반이 이 근동에 묵고 있다는디. 아이고, 초평에 있습니다요. 초평이라 누가 그럽디까? 손님들이 우리 주막에 당도하기 전에 곡식을 가다 실은 마바리꾼들한테 얼핏 들은 것 같소마는. 마발이라니 어디서 오는 길이랍디까? 대부리가 벌떡 일어나며 큰 소리로 묻는 바람에 늙은 주모가 놀라는 눈빛으로 한 발짝 물러섰다. 몇 사람이나 됩니까? 아이고, 5이던가 6이던가. 늙은 주모는 그들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말끝을 얼버무렸다. 주모의 이야기를 들은 대부리는 더 이상 자세한 것은 묻지도 않고 짝귀가 서두르는 대로 주막을 나섰다. 주막을 나와 마을 앞을 지나면서 대부리는 아무 말도 없었다. 그는 말을 하지 않는 대신 걸으면서 허리를 뒤틀어 보기도 하고 작대기를 허공에 휘젓기도 하였다. 그가 작대기를 휘두를 때마다 어두운 허공이 찢어지는 소리를 냈다. 몸은 괜찮은가? 짝귀도 절뚝거리던 발걸음이 거의 정상으로 되돌아온 듯 아이들처럼 모두 뜀을 뛰면서 대부리한테 물었다. 한바탕 싸움을 하지 않고선 몸이 풀릴 것 같지가 않구먼요. 성님은 어떻소?
나도 괜찮으이. 근데 우리 둘이서 여섯 놈을 어떻게 해치울 건가? 초평 주막에는 여섯 놈이 더 될지도 모르지 않는가? 짝귀가 걱정이 되는 듯 물었다. 나도 있는디 왜 두 사람이요? 잠자코 있던 장서방이 뚜벅 입을 열자 짝귀와 대부리는 함께 피시시 웃었다. 오리정조막에서 겁을 먹고 뒷간으로 숨었지만은 이제는 나도 한몫할 거요. 이래봬도 박치기 하나는 자신이 있으다. 마바리꾼 장서방이 자신있게 팔을 휘두르며 말했다. 좋시다. 장서방도 수염값은 해야지요. 짝귀가 어둠 속으로 장서방을 돌아보았다. 장서방, 어디서 힘이 생겨났수? 대부리가 작대기로 어둠을 씻으며 물었다. 아까는 미안했수. 나만 뒷간으로 숨지 않았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것인데 면목 없으다. 그의 말대로 장서방만 도와주었던들 그들이 이런 곤욕을 당하지 않았을지도 몰랐다. 장서방이 뒤에서 작대기로 대부리의 허구리를 찌르는 것만 막아주었던들 대부리와 짝귀 두 사람이 여섯 놈쯤은 해치울 수가 있었을 것이었다. 결국 대부리가 예기치 않았던 작대기에 찔리는 바람에 그만 힘을 못 쓰고 나동그라지고 말았으며 대부리를 넘어뜨린 그가 계속해서 짝귀를 상대하던 다른 한 놈과 합세하여 짝귀까지 묵사발을 만들어 놓지 않았던가. 두 사람의 힘이 그렇게 센 줄도 모르고 그만 겁을 먹어갖고. 장서방은 부끄러운 듯 말끝을 흐리고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나저나 미리 계책을 세워보세나. 장서방이 거들어준다고 해도 이쪽은 셋이고 더구나 자네와 나는 몸도 성하지 않으니. 짝귀는 걱정이 되어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그는 눈퉁이가 부어오른 것은 대수롭지가 않았으나 발길에 챈 어깨 쭉지와 작대기에 맞은 오른쪽 다리의 대퇴골이 이상이 생겼는지 팔을 휘두르거나 발을 높이 쳐들 수가 없었다. 그런 몸으로 여섯 사람을 상대하기란 아무래도 무리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걱정 마시라니까요. 내게 생각이가 있으니까. 나 하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요. 그러면서 대부리는 자세한 말은 하지 않았다. 나무 한 그루 없이 바위들만 웅긋중긋 어둠 속에 솟아있는 산모퉁이를 안고 돌자 불빛이 보였다. 초평에 당도한 것이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길을 따라 내려갔다. 마을 어귀에 주막이 있었다. 밤이 깊었는지 복록방에는 불이 꺼져 있고 안방에서 불빛 한 줄기가 가느다랗게 출렁이며 새어나왔다. 객이 끊긴 한밤의 주막은 조용했다. 초평 주막 앞에 당도한 세 사람은 잠시 숨을 죽이고 서서 주막 안을 살펴보았다. 다들 잠이 들었구만. 짝귀가 기침을 참느라고 목구멍으로 침을 넘기며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장서방은 마바리 버틈 찾아서 주막에서 나가시오. 대부리가 장서방의 등을 떠밀다시피 하여 주막 안으로 밀어 넣으며 말했다. 마바리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봐야겠구만. 짝귀가 어둠이 두껍게 깔린 주막 안을 두렷두렷 수석여보며 말하자 내가 살펴보고 오죠 하면서 장서방이 허리를 구부리고 엉금엉금 주막 안으로 기어들어갔다. 두 사람은 장서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고 주막 입구 장작더미 옆에 붙어 서 있었다. 마을에서 컹컹 개 짖는 소리가 싸늘하게 움츠린 밤공기를 흔들었다. 다행히 주막에는 개가 없었다.
먼저 마바리 곡식부터 빼낸 다음에 한 놈씩 불러내서 해줍시다. 대부리의 말에 짝귀는 무슨 재주로 한 놈씩 밖으로 불러내겠느냐고 물으려다가 괜히 타박만 맞을까봐 잠자코 있었다. 주막안 어둠 속 어디선가 말방울이 딸랑딸랑 두어 번 울렸다. 이윽고 장서방이 말갈기를 쓰다듬으며 말을 끌고 마당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 희끄무레하게 보였다. 대부리와 짝귀가 조심스럽게 장서방 쪽으로 다가갔을 때 장서방은 복록방의 방문 앞 처마 밑에 바짝 붙여놓은 마바리에 침착하게 말을 메고 있었다. 이따금 딸랑딸랑 말방울이 울릴 때마다 그의 눈은 복록방 쪽으로 쏠리곤 하였다. 장서방은 곡식이 그대로 실려있는 마바리에 말을 맨 다음 천천히 주막 밖으로 끌고 나갔다. 그는 주막을 나서자 휴 한도의 한숨을 쉬었다. 장서방은 이 길로 곧장 가시오. 대부리가 말했다. 나 혼자 가다니요. 마바리를 찾은 장서방이 힘이 솟는지 말체를 어둠 속에 휘두르며 말했다. 곧 뒤따라 하겠으니까 먼저 가시라니까요. 대부리가 닥달하듯 말해서야 장서방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천천히 마바리를 끌고 오던 길로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마바리가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에야 대부리는 짝귀에게 주막 밖에 그대로 기다리게 하고는 혼자서 불이 켜져 있는 주막의 안방 쪽으로 걸어갔다. 주모 있소? 대부리는 작대기를 뒷짐진 손에 감추어 짚고 상반신을 비스듬히 뒤로 젖히고 서서 주모를 불렀다. 잠이 들었는지 대답이 없자 조금 목소리를 높여 다시 불렀다. 그제서야 벌컥 방문이 열리면서 주모가 말기끈을 거머쥔 채 허둥지둥 잠에 취한 몰골로 나왔다. 주모, 말 좀 물읍시다. 대부리는 주모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다. 아이고, 니시오? 이 집에 혹시 재물포에서 오신 미상 오생원이 묻고 계시는지요? 대부리가 점잖은 목소리로 묻자 주모는 손등으로 눈을 쓱쓱 문지르며 잠을 쫓더니 오생원은 한마을 박생원 댁에서 주무시고 우리 주막에는 오생원과 같이 댕기는 다른 분들만 있습죠. 하면서 턱끝으로 복록방을 가리켰다. 대부리는 주모가 열어놓은 안방문 틈으로 흘러나오는 희끄무레한 불빛으로 복록방의 토마루에 어질더분하게 널려있는 집신들을 얼추 헤아리며 훑어보았다. 대여섯 사람쯤이 그 방에 들어있는 듯 싶었다. 주모, 난 바로 초평 박생원 집에 묵고 있는 오생원님의 심부름을 온 사람이오. 오생원께서 급한 일이 생겼으니 주막에 묵고 있는 미상 서너 사람을 초평으로 냉큼 건너오시라는. 대풀이는 거짓말을 뇌까리며 얼핏 주모의 표정을 살폈다. 손님께서는 처음에 오생원을 찾으시더만.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오생원의 심부름을 왔대도요. 그러니 서너 사람을 좀 깨워서 초평박 박생원 댁으로 건너가 보라고 하세요. 난 또 오생원님 심부름으로 부고까지 가야 하니까요. 대부리는 애써 다급한 목소리로 서울말을 짓거려댔다. 그는 손짓으로 복록방의 손님들을 빨리 깨우라는 신용을 해보이며 다급하게 주막을 나왔다. 장작점이 옆에 몸을 숨기고 주모의 행동을 살폈다. 주모는 복록방 토마루에 올라서며 억지 기침을 토하더니 큰 소리로 잠든 손님들을 깨웠다.
한참 뒤에야 복록방의 문이 열렸고 주모가 뭔가 이야기했다. 귀를 기울여 보니 대부리가 말해준 그대로 전해주었다. 주모의 이야기를 들은 사내가 큰 소리로 잠든 나머지 사람들을 깨우는 듯 싶었다. 이내 복록방에 불이 켜지고 사내 세 사람이 하품을 깨물며 삼키며 토마루로 내려서서 집신을 꿰었다. 성님, 놈들이 나옵니다요. 저놈들이 주막을 나올 때를 기다렸다가 작대기로 허리를 걸칩시다요. 세 놈이 나오고 있으니 한 놈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요. 대부리는 짝귀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하고 주막 앞 집더미 옆에 몸을 붙여 섰다. 사내들은 미처 잠이 덜 깬 탓으로 반쯤 눈을 감은 채 연신 하품을 깨물며 주막을 나오고 있었다. 게다가 그들은 아직 술기운에 처져 있어 걸음새마저 비틀거렸다. 잘 다녀오라는 주모의 말과 함께 방문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으며 이내 사내들 셋이 잠과 술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혼몽한 정신으로 허우적거리듯 집더미 가까이에 왔다. 그들은 코앞에까지 오기를 기다렸다가 대부리와 짝귀는 힘껏 작대기를 내리쳤으며 작대기에 맞은 두 사람이 외마디 비명조차 없이 폭삭 무릎을 꿇고 허물어졌다. 다른 한 사내가 느닷없는 벼락에 정신을 차리고 도망을 치려 했으나 대부리와 짝귀 두 사람의 작대기가 한꺼번에 도리깨질을 해댔다. 대부리와 짝귀는 쓰러진 새 사내를 두서너 번씩 힘껏 걷어찬 다음 작대기를 든 채 아직 불이 켜져 있는 복록방으로 쳐들어갔다. 방문을 벌컥 열고 뛰어들어간 대부리와 짝귀는 잠들어 있는 새 사내들을 향해 콩타작을 하듯 작대기를 내려치고 직신 밟아준 후 도망치듯 나왔다. 그들이 복록방에서 나올 때 복록방에서 지붕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나는 것에 놀라 뛰어나온 주막집 내외와 눈이 마주쳤다. 대부리와 짝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장서방이 마바리를 끌고 먼저 간 길을 따라 힘껏 뛰었다. 얼마나 뛰었는지 온몸이 휘지근하게 땀에 젖었다. 얻어맞은 다리 뻑적지근해져 더 이상 뛸 수가 없게 되어서야 그들은 길바닥에 퍽신하게 주저앉고 말았다. 멀리 어둠 속에서 말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들렸다. 대부리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말방울 소리를 듣자 소금에 절여놓은 것 같은 흐물흐물 풀려버린 근육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듯한 기분이었다. 장서방! 그는 흙밭에 퍽신하게 주저앉은 채 손나발을 만들어 소리쳤다. 장서방! 같이 갑시다! 대부리가 거듭 소리를 쳤으나 말방울 소리는 멎지 않고 딸랑딸랑 어둠을 깨우듯 경쾌하게 들려왔다. 안 들리는 모양이니 싸게 가세. 짝귀가 작대기의 상반신을 의지하여 힘겹게 일어서며 말했다. 한 발짝도 걸을 수가 없구만요. 대부리는 그냥 땅바닥에 벌렁 누워버릴 듯이 두 팔을 뒤로 하여 땅을 짚고 하늘을 쳐다보았다. 하댕큼 일어서소. 죽으나 사나 사토째 주막까지는 가야 할 것 같네.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네. 짝귀는 왼손으로 작대기를 짚고 오른손으로 대부리의 팔을 잡아 올렸다.
대부리는 마지못해 끙끙 힘을 쓰며 일어서더니 다시 한번 마바리꾼 장서방을 목청껏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어둠을 가르며 멀리까지 울렸다. 잠시 후 말방울 소리가 멎었다. 자자, 냉큼 가자니께. 짝귀가 다그치자 대부리는 죽어가는 얼굴로 발걸음을 옮겼다. 둘이는 터덜터덜 어둠을 더듬으며 걸었다. 말을 세우고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장서방이 어둠 속에서 자태를 드러내는 대부리와 짝귀를 발견하더니 한달음에 달려왔다. 아무 일 없었소? 장서방이 팔을 크게 벌려 두 사람을 한꺼번에 부다누며 물었다. 아무 일 없었소. 자, 서둘러 갑시다. 짝귀가 장서방을 때밀다시피 하여 재촉하였다. 대부리는 말을 세워둔 곳까지 와서는 옆구리가 당겨서 더 이상 걸을 수 없다면서 다시 땅바닥에 허물어지듯 주저앉고 말았다. 담배 한 대차만 쉬었다가 갑시다. 밤이 워낙 늦었으니 시방은 우리를 뒤쫓아오지는 못할 거요. 대부리의 말대로 그들은 잠깐 쉬어가기로 하였다. 그들은 땅바닥에 앉아서 담배를 피워 물었다. 죽을 만큼 얻어맞은 몸으로 빼앗긴 곡식을 다시 찾아오긴 했지만 마음이 개운치가 않았다. 앞으로 또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은 불안한 예감에 마음이 납덩이처럼 무거워졌다. 아이고, 일이 커질 것 같은데. 짝귀도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문제를 일으킨 것은 권만길래 미상들이었지만 싸움은 그날 있었던 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았다. 다음부터는 이쪽으로 안 와야겠구먼. 장서방도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예견하기라도 하듯 그렇게 말했다. 한영감이 내일이라도 또 이쪽으로 가라고 한다 치면은 죽으나 사나 올 수밖에요. 대부리가 말했다. 아이고, 누가 여기를 다시 올지 모르지만 요담엔 필시 큰 싸움이 벌어질 게 생겼으니까. 장서방은 가래침을 울거내 어둠 속에 뱉어내고는 천천히 일어섰다. 자자자, 서둘러 갑시다. 사토째 주막에서 눈을 좀 붙여야 살겠소. 장서방이 말체를 허공에 딱 소리가 나게 후려치며 말하자 대부리와 짝귀도 일어섰다. 한밤중이 지나서야 사토째 주막에 당도한 그들은 집신을 벗기가 무섭게 복록방에 들어가 쓰러져 잠이 들었다. 봉창이 밝아오기 전에 먼저 일어난 짝귀가 대부리와 장서방을 깨웠다. 그들은 서둘러 사토째 주막을 떠났다. 새벽같이 출발을 했는데도 정오가 거의 다 되어서야 제물포에 당도하였다. 늦은 그들을 보자 한영감이 벼락치듯 탓하였다. 이런 군뱅이 같은 놈들 봤나? 어저께 새벽에 떠난 놈들이 이제야 끄덕끄덕 돌아오다니. 이 놈들 일하는 꼬락서니가 꼭 게으른 여편네 밥꼬랑 새듯 하는구만. 내 놈들은 내 밑에서 밥 빌어먹기 틀렸으니까 당장 그만두어. 한영감은 그들이 변명을 할 여유도 주지 않고 도리깨질 하듯 몰아붙였다. 그렇지 않아도 그들은 온몸이 장작개비처럼 빳빳하게 힘이 빠져 있었던 터에 한영감한테 호된 타박까지 듣고 나자 뿌질뿌질 오장이 뒤틀렸다. 영감님, 권만길이 미상들 때문에. 대부리의 입에서 권만길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한영감이 고개를 번쩍 쳐들었다. 권만길이가 어쨌다는 거냐? 네, 영감님.
대부리는 오리적 주망에서 일어났던 일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한 영감은 대부리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야 고개를 커다랗게 두어 번 끄덕이더니 건만길 그놈이 암튼 그놈들을 작사를 냈다고 시원하구만 고생했어 하고는 치아까지 해주었다. 한 영감은 세 사람에게 쌀 한 말씩의 값을 주면서 등까지 두들겨 주었다. 몸이 성하지 않다고 하니 이 돈으로 고깃근이나 떠다 먹고 한 이틀 푹 쉬게. 한 영감은 그들이 초평까지 찾아가서 권만길의 미상들을 초주검이 되도록 직신직신 짓밟고 왔다는 말에 고소하게 기분이 풀린 것이었다. 저 영감님, 앞으로 권만길이가 미상들이 사사건건 회방을 칠 것인디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구만요. 이원의 돈을 받아든 대부리가 말했다. 나도 그 생각을 했어. 앞으로 호위꾼들을 늘려야겠구만. 호위꾼들이라뇨? 대부리가 물었다. 자네 같은 사람 말이여. 힘껏 깨나 쓰는 놈들이 있으면 모아보게. 싸움을 하려고쇼? 짝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말 모르는가? 한 영감은 짝귀를 나무람하듯 퉁명스럽게 내쏘았다. 싸움을 해서 어쩌게요? 짝귀가 다시 입을 열었다. 손해를 안 봐야지. 힘이 딸리면 손해를 보는 세상이여. 손해보면 손해보는 놈만 억울한 거여. 그러니 자네들 친구 중에 힘께나 쓰는 놈들 있으면 모아봐. 한번 알아보지요. 대부리는 짝귀의 옆구리를 가볍게 찌르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암시를 해주었다. 그리고 세 사람은 한 영감에게서 물러났다. 짝귀는 우울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뭘 그리 어렵게 생각하시오? 걱정 말고 돈이 생겼으니 술이나 마십시다 그려. 대부리는 짝귀를 끌고 미국전을 나섰다. 대부리가 술을 한 잔 사겠다는데도 짝귀는 심드렁하게 뒤틀린 얼굴로 사양을 했다. 짝귀는 그냥 쌀이째 주막에 가서 잠을 자야겠다면서 대부리를 뿌리치고 흐느적 일본인 거리 쪽으로 되돌아가 버렸다. 짝귀가 가버리자 대부리는 혼자 선창거리를 따라 올라갔다. 그도 기실 몸이 나무 토막처럼 기력이 빠져 있었지만 이럴 때는 술을 퍼마시고 통잠을 자는 것만이 약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라 맨정신으로는 답답하고 구질구질한 권대길래 주막의 골방으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은 거였다. 대부리는 그 길로 세관청 뒷골목으로 봉선이를 찾아갔다. 그 무렵 봉선이는 세관청 뒤쪽에 방을 얻어 나와 있으면서 밤에만 요릿집에 나가고 있었다. 봉선이가 따로 방을 얻어 나앉은 것은 대부리 때문이라는 것을 자신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어떻게 해서라도 대부리와 함께 살림을 차릴 생각을 하고 있었다. 봉선이가 방을 얻어 나온 뒤 대부리는 딱 한 번 그녀를 찾아간 적이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그를 한 영감 내 미국전에 일자리를 구해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양초 한 갑을 사들고 간 것이었다. 대부리는 봉선이를 찾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럴수록 봉선이는 그에게 찐득찰처럼 찐득찐득 달라붙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끄덕끄덕 봉선이를 찾아가고 있는 거였다.
그만큼 그의 마음이 요즘악 그렇게 허전해 있었다. 나이가 들고 객지의 삶이 싫어질 때마다 그 허전함은 더욱 커졌다. 봉선이가 방을 얻어 살고 있는 집 대문 옆에는 은행나무 2그루가 서 있었다. 그녀가 이사를 했다고 해서 찾아왔을 때까지만 해도 잎들이 노랗게 물들어 보기에 좋았는데 어느덧 잎이 길바닥이며 지붕 위에 떨어져 푹신하게 깔렸다. 대문을 흔들자 집주인 할머니가 나왔다. 주인 할머니는 대부리를 알아보았다. 지난번 찾아왔을 때 봉선이가 대부리를 사촌 오라비라고 소개를 시켰기에 그렇게 알고 있는 터였다. 봉선이는 그때까지도 이불 속에 파묻혀 자고 있었다.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서는 대부리를 보더니 꿈에 취한 듯한 얼굴로 벌떡 일어나 앉았다. 무슨 놈의 잠을 여태까지 퍼자는 거여? 대부리가 방문턱 옆에 죽살 창을 가리고 서서 퉁겨대서야 그녀는 황급히 이불을 밀치고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손으로 쓰다듬은 다음 횃대에 걸어놓은 치마 저고리를 입었다. 웬일이요요? 봉선이가 이불을 개어 장롱 속에 넣고 걸레로 방바닥을 훔치며 물었다. 웬일은 웬일이여. 그냥 들렸제. 대부리는 그제야 아랫목 쪽으로 앉으며 말했다. 저 조금만 앉아 계셔요. 소세 좀 하고 들어올게요. 봉선이는 그러면서 횃대에 걸린 흰 무명 수건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봉선이가 나가자 그는 아랫목의 벽에 등을 기대고 2 다리를 쭉 뻗었다. 처음에 왔을 때보다는 방 안 등물이 늘어난 것 같았다. 조그만 하지만 아담한 장롱이며 자개박이 경대까지 들여놓았다. 대부리는 아늑한 봉선이의 방에 앉아 있자니 졸음이 쏟아졌다. 밖에서는 봉선이가 소세를 하는 소리가 들렸다. 백고동 소리도 들려왔다. 대부리는 지그시 눈을 감았다.